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파주 양돈 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하자 도내 접경 지역은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강 8호호에서는 처음으로 방역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의 국비 확보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강원도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회복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 치매 안심센터가 모두 기준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호 태풍 미탁이 다가오면서 강원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 최고 500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은 밤늦게 목포에 상륙해 대구를 거쳐 내일 오전 울진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영동 지역에는 내일 밤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고 5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해 영동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에서 40m,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5에서 30m로 예상됩니다. 태풍 통과 시 강원도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많은 비는 2일 밤부터 3일 오후가 되겠고 강한 바람은 3일 새벽부터 4일 오후가 되겠으니 가설물의 피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은 태풍 경로에 가깝고 지형적 특성으로 비바람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저수지가 시간당 5만 9천 톤씩 방류하는 등 저수지들은 수문을 개방하고 태풍에 대비해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설악산 등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이 통제됐고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 가을 축제와 야외 행사는 일정이 축소되거나 실내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강풍에 따른 농작물 쓰러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자 강원도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붕괴 우려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둔치 주차장 차량과 해안가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가 실시됐습니다. 강원도는 태풍 진행 등에 따라 비상 2단계로 근무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11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인접 강원도에서는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은 가운데 북한과 이어진 물길이 원인일 수 있어 선박을 이용한 적극적인 수상 방역이 이뤄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남북의 물길이 연결된 북한강 최상류 지역 화천 8호호. 방역 차량을 실은 85톤 바지선이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넓디 넓은 호수 위로 인체에는 무해한 소독약을 뿌립니다. 화천군이 평화의 댐 주변 뱃길을 따라 처음으로 수상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최전방 평화의 댐 여수로입니다. 보시다시피 북한 쪽 물이 유입되고 있어서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선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북한 금강산댐 하류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통해 전파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수로에 대한 것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북에서 넘어오는 그 평화의 댐 그 수변을 지금 일제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의 양돈 농가에서 확진되면서 인접한 철원까지 뚫릴 경우 화천도 감염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 일대 도로에서는 두둔 군부대의 방역 지원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육군 7사단의 화생방용 제독 차량이 평화의 댐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로 이 북한강 젖줄이다 보니까 여기 시작되는 데다 보니까 여기서도 방역을 하면 그래도 좀 밑에 양론 동가가 좀 안전하게 좀 마음 좀 놓지 않을까 해서 저기.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태풍까지 겹치면서 강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에 국비 확보전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국비 필요액은 2천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강원도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회복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는 12월 전에 국회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양 부지사가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좀 부여를 했고. 추가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모두 36개, 필요 예산은 2,037억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 사업은 9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일반 국도 건설 예산은 32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위해 드론, 플라잉 스켈레톤 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지만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춘천 철원 고속도로, 동해선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 사업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일정은 빠듯합니다. 이달에는 예산안 공청회와 종합정책 질의가 있고 다음 달 11일에는 국회 상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는 날은 12월 2일. 2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강원도는 대국회 접촉면을 최대한 늘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점으로 강원도는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또 국회에 상주하는 현장 대응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이라는 악재 속에서 횡성 한우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태풍으로 일부 행사가 차질을 빚었지만 축제장은 횡성 한우를 맛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로 구이터가 북적입니다.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횡성 한우의 고소한 맛은 단연 일품. 1등급 등심 100g이 8,900원으로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횡성 한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보니 축제 개최를 손꼽아 기다려온 관광객들이 개막 첫날부터 몰렸습니다. 횡성 한우는 항상 축제 때마다 와요. 근데 너무 맛있고 또 오늘 비도 이렇게 오는데 운치도 있고 이래 와서 먹으니까 좋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60평생 살아보면서 이 맛은 내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반면 태풍이 예보되면서 한우를 통째로 굽는 통바비큐와 발골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취소됐고 비축제의 핵심인 대형 조형물도 태풍이 지나간 뒤에 설치되는 등 일부 야외 행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차별화된 이런 설치를 통해서 축제 안전도를 높이고 있고요. 24시간 풀 가동을 해서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 비상근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에 따른 우려 속에 차단 방역도 걱정입니다. 소독시설이 축제장 곳곳에 설치됐고 태풍의 강한 비바람이 지나가면 축제장 내 소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횡성축협의 축제 참가 요구로 개최 직전까지도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횡성 한우축제. 각종 악재 속에 막을 올린 횡성 한우축제는 문화예술축제로의 변신을 예고한 만큼 태풍이 지나간 뒤에 미뤘던 관련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동서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 명가량이 서명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 수건 사업인 제천 삼척 ITX 건설 여부는 2021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 동안 동의 인원은 3만 명가량으로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는 20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 인구 등을 감안하면 서명의 집중도는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천에서 삼척까지 미착공 구간 7개 시구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강원도지사 면담, 또 더 나아가서 대시민 골기대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 강원도 공약에 포함된 제천 삼척 ITX 건설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는 오는 2021년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량리에서 제천을 잇는 중앙선에 준고속열차 EMU 250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제천에서 영월과 태백까지 이어지는 태백선까지 EMU 250을 도입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강원 남부 지역, 영월, 정선, 태백 이쪽에 관광객 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역 발전도 많이 앞당길 것으로. 태백선까지 EMU 250이 도입되면 청량리에서 영월은 1시간 30분 줄어든 1시간 26분 만에, 태백은 1시간 50분 줄어든 2시간 24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내 치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강원 지역 18개 시군 치매 안심센터가 모두 기준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치매 안심센터의 인력이 기준 정원의 절반 정도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력이 가장 부족했습니다. 도내 치매 안심센터 기준 정원은 421명이지만 근무 인원은 214명으로 기준 정원 대비 근무 인원 비율이 50.8%에 그쳤고 18개 치매 안심센터가 모두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 들어선 100세대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11곳 중 7곳에서 라돈 검출 수치가 높은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도내 7곳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검출 수치가 높다고 보여지는 마감재가 사용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공동주택 라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돈 검출 마감재는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 라돈 검출 갈등을 유발한 자재로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지는 자재가 시공된 것으로 공기질 측정 시 반드시 기준치가 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산림청이 공모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산림조합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75억 원을 투입해 산림 내 벌채와 조림, 숲가꾸기와 벌채로 이어지는 산림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산림 복합 경영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전교조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허위 비방글을 작성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인 59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내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는 북한과 국내 용공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하고 전교조가 관련돼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이라는 내용 등을 적었습니다. 강원FC가 오늘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리그 4위 탈환에 나섭니다. 강원FC는 지난달 22일 태풍의 영향으로 연기된 울산 현대전을 지금 이 시각 현재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오늘과 이번 주 일요일 2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오늘 무승부 이상의 성적만 거둬도 올 시즌 목표였던 상위 스플릿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스플릿 전망은 밝지만 2020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최소한 K리그 4위 안에 들어야 해 남은 2경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2019 춘천 토이 페스티벌과 2019 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해 오는 6일까지 나흘 동안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춘천 토이 페스티벌은 토이 장난감 종합축제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장난감 공연, 전시, 체험,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은 1997년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시작한 애니메이션 종합축제로
애니메이션 관련 뮤지컬을 비롯해 전시와 공연, 영화제,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도내 시군 대부분이 필요한 사전 교육 없이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도내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모두 4,8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점검이 이뤄졌지만 점검과 관련해 카메라 탐지, 이상 징후 등의 발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250여 차례,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단 한 차례도 사전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